인사할 시간도 없어 가족 이름은 물론 얼굴까지 있고 복합적 인지장애를 동반해 환자 본인뿐만 아닌 가족 모두를 슬프게 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76%가 알츠하이머성 치매일 정도로 위험한 질병인데요. 이 알츠하이머의 원인을 밝혀냈던 논문이 조작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과학계, 의학계 모두를 멘붕시킨 충격적인 소식 초긴급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2006년 미네소타 대학의 실백 레스네 교수는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찾아냈고 네이처에 이를 발표했습니다.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플라크, 즉 덩어리 형태로 쌓이면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뇌신경세포를 손상시켜 인지 저하가 일어난다는 가설을 세워 실험으로 증명을 하였고 이를 발표했죠. 알츠하이머의 발병 원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던 때 마침내 그 원인을 밝혀낸 단비 같은 논문이었고 이 이론을 기반으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했죠. 이후 레스네의 논문은 16년 동안 무려 2,300여 건 인용되며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제거 치료제 개발 연구를 비롯한 알츠하이머 연구의 출발점이자 핵심이 되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알츠하이머 연구비 투자를 지원했고 미국 국립보건원의 경우 지난해에만 이 가설에 근거한 연구에 약 3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약회사와 바이오텍도 아밀로이드 베타 표적 치료제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과 인력을 투입해왔죠. 미국의 카사바 사이언스도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무필람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시무필람은 아밀로이드 베타 덩어리가 막은 부분을 복구해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약으로 임상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러던 2021년 8월 벤더빌트 대학의 슈레그 교수가 미국 FDA에 시무필람의 임상 시험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카사바 사이언스의 연구 자료에 조작되고 복제된 이미지가 쓰인 걸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죠. 또 슈레그 교수는 미국 국립보건원에도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슈레그는 추가 조사 과정에서 이거 파면 팔수록 더 찜찜한데 라는 의문을 가지고 시무필람의 뿌리가 되는 2006년 레스네의 논문까지 거슬러 오르게 됐습니다. 그는 논문에 실린 데이터 이미지를 중심으로 파고들었고 그 과정에서 조작된 걸로 보이는 이미지를 무더기로 찾아냈다고 의혹을 제기하게 됩니다. 16년 동안 정설로 받아들여져 수많은 후속 연구를 낳았던 알츠하이머 정복의 토대가 된 논문이 조작이다? 슈레그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아밀로이드 베타 표적 치료제 연구는 공갈빵을 주춧돌 삼아 억지로 많은 집과 건물들을 짓고 있던 셈입니다. 두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과학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이언스지는 슈레그의 주장을 바탕으로 6개월에 걸쳐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작해 그 결과를 지난 7월 21일 발표했습니다. 2006년 발표된 레스네의 논문에서 70여 개 이후 관련된 논문까지 포함하면 수백 개에 달하는 이미지가 조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슈레그의 주장이 맞다는 판정을 내렸죠. 한편 레스네와 5편의 논문의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프랑스의 세포생물학자 데니스 비비앙은 레스네를 계속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연구 중 레스네가 가져온 이미지가 조작된 건 아닌가 하는 쎄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죠. 하지만 레스네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고 입증할 만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 합니다. 그럼에도 비비앙은 자신의 과학적 진실성을 위해 논문 철회를 요청하면서 레스네와 모든 관계를 끊었다고 사이언스에 밝혔죠. 난 결백해. 캘리포니아 대학의 포세이스 교수는 레스네의 연구에 참여했던 공동저자들의 경우 의도적인 위법을 저지르진 않았을 테지만 윤리적으로 꼼꼼하지 못했을 거라고 분석했는데요. 오히려 저널들이 이미지 데이터들을 디테일한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며 조작에 대처하는 방법도 모른다고 뼈를 빡. 그리고 사이언스지가 조작 의혹에 대해 주목한 부분은 연구의 재현 가능성입니다. 학술 논문에 나타난 연구 결과는 다른 과학자들이 같은 조건에서 실험했을 때도 같은 결과를 얻어야 그 가치가 인정됐는데요. 그런데 16년 동안 아주 소수의 과학자만이 레스네의 논문에 나온 아밀로이드 베타를 검출했던 것이죠. 그 탓인지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 제거를 위한 치료제의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을 표적으로 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맙은 FDA의 승인을 받으며 시장에 큰 주목을 받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결국 미국 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죠. 이외에도 머크의 베루베세스타트, 일라이릴리의 솔라네주맙 등 아밀로이드 베타와 관련된 치료 후보 물질들은 계속해서 임상이 실패해왔습니다. 이 중 수조원을 투입한 물질도 있었기에 아밀로이드 베타 치료제는 제약사들의 임상 실패 무덤으로 불려왔죠. 올해 하반기 중에도 아밀로이드 베타 기전 치료제 3건이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치료제들의 성공 여부에 따라 논문 조작 의혹의 저울추가 크게 기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레스네는 어떤 반박도 변명도 하지 않고 있으며 그가 참여한 수많은 논문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라며 신중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논문 조작과는 별개로 응집된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시냅스에 이상을 일으키고 신경염증과 혈관 손상 그리고 타우 단백 과인산화 등을 촉진하여 알츠하이머를 악화시키는 것은 과학적으로 여전히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6년 논문에서 다룬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과 그동안 알츠하이머 임상에서 더 많이 연구되고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그룹은 다르기에 이 논문 조작 사건의 여파가 임상시험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00건이 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에서 과반수가 아밀로이드 베타가 아닌 다른 부분을 타겟하고 있어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기도 하죠. 여태 투입한 시간과 천문학적인 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아쉽습니다만 시간이 지나 결국에는 바로잡혀지고 과학은 작동합니다. 엄청난 업적을 쌓은 권위가 있는 과학자가 한 연구 내용인지 혹은 수조원을 투입한 연구 내용인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진리는 없고요. 재현성 있는 데이터에 기반한 가설 증명과 과학적 논리에 대한 동료들 그리고 후대 과학자들의 지속적인 검토로 이론은 계속 수정되죠.
되죠. 그 덕에 우리는 이름 몰랐던 과학자들이 기존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스타 천재 과학자로 단순간에 유명해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다른 권위를 쌓아왔던 천재 과학자들의 무게감 있는 주장들도 또 다른 새로운 과학자들의 과학적 접근으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 역시 학계의 권위 있는 이론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똑똑한 생물학계, 의학계 과학자들이 이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했고 수백조가 투입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 기반 연구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지켜봐야겠습니다. 논문 조작 사건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잡을 부분은 다시 바로잡고 많은 치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와 치료제 개발이 지속되길 기원합니다. 다시 과학의 힘으로 말이죠. 지금까지 초긴급 과학 약이었습니다.